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0.3 올라서 끝나서 약간 밑꼬리를 달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급락 이후에 반등, 다시 한번 W자 반등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연휴가 껴가지고 앞으로 3일 동안, 3일 동안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게 또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건데, 미국 시장도 그렇게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고요. 예, 우리가 이제 연휴가 끝나고 들어오는 19일에 이때 이제 FOMC가 열리죠. 예, FOMC의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뭐 미리 주식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에 이제 0.5 정도 한다. 그러면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0.25 정도 한다라고 하면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패턴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요게 이제 갭으로 뜰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미국 증시가 3일 내내 이렇게 좀 좋았다 그러면 갭으로 떠서 이렇게 높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W자가 완성되고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W 패턴이 나오면 시장이 많이 가요. 이렇게 꾸준히 갑니다. 이런 정도까지 이상의 그런 상승 여력이 나오니까 지금의 시장이 좀 어렵다. 특히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삼성전자 오늘도 지금 외국인이 7,800억 팔았네요. 예.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만 놓고 봐도 4조 9천억, 여기 플러스에서 팔았기 때문에 5조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샀던 하이닉스도 오늘 팔아서 오늘 매도의 주범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매도하고 있는데,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인텔 이런 것도 상당히 나빠요. 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가격인데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인텔 같은 경우는 뭐 개파락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시세를 좀 내고 있을 정도로, 엔비디아 쪽은 AI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D램 쪽이나 이 반도체 쪽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국내 주식 외국인이 2조 5천억을 팔았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국가별로 나와 있어요. 캐나다하고 아일랜드는 약뭐 사가지고 1조 정도 매수했다라면 영국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약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영국이 2조 원의 매도가 나왔는데, 여기 영국계, 유럽계 자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어떤 펀드 쪽이나 일부 비중 축소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 이런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갔느냐? 이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채권 시장으로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채권 매수가 9조 8천억이 순매수 됐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마이너스 11원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금이 나갔다고 하면 환율이 올랐을 거예요. 이렇게 11원. 그런데 마이너스 되고 있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달러화가 약해져서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것보다도 다이렉트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주식을 매도하면 빠져나가서 환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채권을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불안하고 그런 것들을 좀 주식을 매도해 가지고 채권으로 갔다는 겁니다. 왜 채권으로 갔느냐?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타임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유럽도 지금 계속해서 두 차례 인하를 했잖아요. 한국도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여기 10월 11일 날 금통위가 있는데, 이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FOMC에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면 금통위도 금리를 곧 인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돈줄을 막고 있잖아요. 주담대라든가 이런 거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때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되면서 어려워질까봐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그 채권의 가격, 피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은 채권을 사놓으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파는 동안 가지고 국내 채권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 차익을 노릴 수도 있고, 또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 추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환차익이 날 수가 있어요. 환차익. 원어로만 바꿔놓으면 환차익 플러스 여기 채권 가격 올라가면서 수혜까지 해서 환차익과 채권 상승,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주식 투자 방법이죠.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주식을 좀 매도하고 빠져나가지 않고 요게 채권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보통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면 기대감 때문에 미리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채권을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집니다. 주식시장처럼 채권 시장도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막 금리는 할 것이다 할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저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채권을 많이 매수해서 안전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 중에 일부 자금이 주식으로 돌아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움직이려면 10월 11일 언저리 이후에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와서 과거 같았으면은 팔고 빠져나가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채권 투자를 해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추이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을 사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유동성이 풍부한 나라,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인도도 물론 좋은 성장성을 갖고 있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다면은 한국같이 중국이나 홍콩 불안하고, 일본은 너무 선진화돼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별로 먹을 게 없고, 그러는 이제 한국이 제일 만만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추이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히 외국인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 상당히 주식시장 나쁘지 않을 거예요. 추석 연휴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W자 형태의 상승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요. 10월달부터 조금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은 거의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연금 그럼 장기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 해외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투자에서 뭐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고갈되지 않으려면 해외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고갈이 안 되려면 국내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 투자를 많이 해서 주주들의 그 이익을 대변해주고, 좀 안 되는 것도 따지고, 그래서 정상화를 시켜줘야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우리나라의 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면 연기금이 국내 주식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안정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배당도 늘리게 하고, 리스크 있는 외국에 가서 외국은 사실 그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돕니다. 장이나 이렇게 시장이 많이 올라갈 때는 수익 나지만 보시다시피 그때 빠질 때 막 10몇 %씩 빠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항상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2008년도까지 수익률이 엄청났습니다. 수익률이 20% 나왔어요. 연 수익률이.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뭐 유럽이나 많은 연기금들이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날아가가지고 다 휴지됐잖아요. 다 휴시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손실을 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손실이 나가지고 20개국 재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 2008년도 이후에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렇게 유럽의 종목 주식이 그렇게 유동성 풀면서 올라간 겁니다. 그거 만회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약간 인위적으로 올린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 연기금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금융위기 때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 국내에 좀 있는 주식들을 좀 통제하면서, 일본이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일본은 10%에서 27%대까지 올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일본하고 사정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국내에도 장기 투자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냥 S&P 500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주식이 자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밸류업 지수가 이제 곧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에너지, 소재, 산업재, 금융, 건강관리, 뭐 IT, 유틸리티까지 있는데 이제 많은 종목도 약 한 100개 정도에서 150개 정도 된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대형주는 어차피 이거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예, 중형주나 소형주들, 중소형주에서 움직임이 좀 세게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매수차가 없다가 ETF 생기고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하면 중소형주가 없던 수급이 생기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여기 있죠? 중소형주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 여기서 좀 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좀 움직일 때 여러분들께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편입을 할 계획이니까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랜만에 배터리 쪽에서 좋은 얘기가 좀 나왔죠.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회복이 예고되고 있다. 포드나 뭐 GM 이런 쪽에서 전기차 투자 확대를 선언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SDI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내년 올해 전망치가 좋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 전망치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173%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SDI도 2조 원 정도 나와가지고 영업이익이 88% 정도 셀 업체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셀 업체들의 내년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망대로 잘 된다라고 하면 일단 셀 업체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장비 업체라든가 양극재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또 기대감이 생기면서 2차 전지 섹터들이 전체적인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금리 인하 시즌이 이제 그때쯤 되면 한 두 번 할 거예요. 9월 달에 한 번 하고 연말에 한 번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즌이 된다라고 하면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낙폭이 깊은 이런 2차 전지라든가 다른 쪽의 섹터로 움직일 겁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빠져나간 돈이 과연 어디로 들어올 거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반도체 빠져서 나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채권 시장이 있단 말이죠. 그런 자금이 경기가 좀 안정되고 시장이 안정될 때 어디로 들어올 거냐? 삼성전자 팔아서 물론 삼성전자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부는 다른 섹터로 갈 건데 그 섹터가 어디로 갈 거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2차 전지도 갈 수 있고요. 대학바이오도 갈 수 있고 뭐 다른 섹터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으니까 이때 수급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 건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하반기 수익이 달려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곧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소통방에서 제가 체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테오젠 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에너지를 상당히 비축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과거로 얘기하면 이 박스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에너지를 모아서 이만큼의 상승이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형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상승 탄력이 엄청나게 세져요. 지금 이런 모습이고 뭐 이달 말에 또 머크의 SC 제형이 마감이 되고 다음 달에 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를 시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에 반영이 되고 또 시장이 안정이 되면 알테오젠도 여기서부터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오면 그때는 좀 나머지 이제 알테오젠을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해서 지금 덜 올라간 지금 매집 중에 있는 종목으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시면 타이밍상 딱 좋을 것 같아요. 뭐 바이든이 되든 뭐 해리스가 되든 제약바이오 섹터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금리 인하 시즌에는 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니까
그중에서도 알테오젠이 지금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제2의 알테오젠, 제3의 알테오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쪽도 여러분들이 좀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좀 가벼울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보실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살아야 돼요. 시장이 살고 그 다음에 종목이 있는 거지, 시장이 죽어가는데 다른 거 투자해봐야 안 되거든요. 이게 빠지는 장에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시장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W자 형태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여진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르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것보다는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지금 자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게 나올 거냐 아니면 좀 흔들렸다가 이렇게 갈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뭐 종목을 늘려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가지고 있는 것들 어느 정도 만회가 되면 교체 매매하는 이런 걸로 가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생각보다 많이 유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본격적으로 좀 여러 종목들 추려가지고 좀 집중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좀 벌을 때 수급 들어올 때 사실 돈을 벌어야지, 수급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힘들 때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수급이 막 들어와서 막 움직일 때, 요때 좀 적극적으로 정리해 갖고 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말장에 이제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만들어서 마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연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보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 이제 그 시작할 때 다시 제가 또 코멘트 드릴 테니까, 당분간은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한가히 잘 보내시고요. 명절 때 뭐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건강을 생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